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토레시 판사에게 특정 전문가 증언을 배제시켜달라는 리플과 그리고 SEC 요청에 대해서 오늘 드디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의 결과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레시 판사의 판결문은 약 57장이 되고요. 각 전문가 증언 배제 요청과 관련해서 어떤 것은 왜 그 요청을 허용하고 어떤 것은 왜 그 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와 함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막 보기 시작한 이 내용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브리핑 해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토레시 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미국의 법률 전문가와 그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의미 있게 보고 있는지 해당 내용과 함께 현재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이 막 나온 소식이라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정리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저도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도 각 당사자의 전문가 배제 요청에 대한 판결이 약식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나름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레시 판사가 전문가 증인 배제 관련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식 판결 일정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예상했던 타임라인 3월 31일 이전에 갑작스럽게 약식 판결이 발표될 것인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현재 트위터상의 법률 전문가들과 그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 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증인 1에 대한 내용부터 보시면요. 토레시 판사에 의하면 피고, 즉 리플이죠. 리플은 합리적인 XRP 구매자가 무엇을 믿었었는지에 대한 전문가 증인 1의 첫 번째 의견은 그의 의견을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제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는데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증언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적 엄격함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전문가 증인 1은 실무 경험과 그리고 전문 지식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또는 주로 경험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는지 또 왜 그 경험이 의견에 대한 충분한 근거인지 설명해야 하고 경험은 사실에 확실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이 증언이 채택이 되려면 전문가 증인 1이 리플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위의 조건들에 맞춰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리플 XRP 구매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SEC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트위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 조건에 의해서 증권에 부합하려면 첫 번째 돈의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공동 기업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부터 그 이익이 기반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SEC가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 번째, 네 번째 하위 테스트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소송,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제기한 이 소송 자체는 패소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증인이 이 한 건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판결문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더 해석해봐야 할 문제이지 성급히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이 제기한 전문가 3의 증인 배제 신청에 대해서는 토레시 판사는 거부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전문가 증인은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의견대로라면 판사는 리플의 행동과 인센티브는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증인의 이야기대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이익 기대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증인사와 관련해서 리플이 떠나거나 사라진 경우 생길 수 있는 XRP 레저의 위험에 대한 리플의 전문가 증인 배제 요청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거부가 되었는데요. 존 디튼 변호사에 의하면 그 의미는 즉 송금 결제를 위해서 XRP 레저를 본인들 시스템에 스스로 적용한 업계로부터 받은 진술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들의 진술들이 XRP 레저가 리플이 없어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플에 유리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결국에 SEC가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쟁점 사항이 될 것 같고요. 토레스 판사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들이 꼭 리플 XRP 구매자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리플의 행동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과거에 보여준 행위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판결을 내릴지 그 부분도 연구해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 이야기라면 리플이 초기에 판 XRP 말고 그것은 어떻게 판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2차 시장에서의 XRP의 판매는 미등록 증권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법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